자, 사용 객체 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맺었던 관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관계가 사용 관계예요. 객체 간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이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논리적으로 사용 관계이면 사용 관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 관계가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메소드 인자로 받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차일드 객체는 이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아이가 시칠 때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메소드 인자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받으면 이건 무조건 사용 관계가 됩니다. 또 하나,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에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사용 관계가 돼요. 그래서 카메라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픽처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찍은 영상을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사용 관계가 돼요. 그래서 클래스 간에는 의존 관계이고 객체 간 관계는 클래스 간 관계가 아니라 이제 객체와 객체죠. 요 카메라 객체와 요 픽처 객체 간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타워를 실칠 때마다 새 타워를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환경에서는 시칠 때마다 타워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수건은 늘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로 수건을 만약 유지했다. 그러면은 이제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가 되는 거죠.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 이렇게 되는 거고, 포함 관계는 이제 무조건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와 상관없이 이제 포함 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포함 관계에도 논리적으로 전체와 부분 관계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도 있고, 너무 여러 메소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의 편리성 때문에 멤버 변수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닌데 소지하는 내 물건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함 관계는 크게 전체 부분 관계냐 아니면 아니냐로 나누게 되겠고,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면은 크게 연관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관 관계와 전체 부분 관계로 나누어지게 되겠고, 전체 부분 관계는 다시 집합과 복합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복합은 전체가 소멸하면 부분도 함께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집합은 전체가 소멸되어도 부분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객체 간 관계가 항상 복합 관계가 되고 항상 집합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에서 결정되는 거냐면은 내가 모델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응용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데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보면 PC 본체와 부품이 있는데 나는 내 PC 본체에서는 본체를 한번 만든 다음에 본체를 이제 안 써. 그럼 그냥 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복합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내 환경에서는 PC 본체를 버릴 때 다 버리지 않고 CPU는 빼서 다른 데 또 써. 그러면 집합 개념이 되는 거죠. 집합 개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모델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게 프로그램 할 때 뭐가 차이가 나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은 집합 개념이면 아니면 복합 개념이면 보통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면, 복합 개념이면은 부품이 이 요소가 이제 전체가 없어지면 부분도 같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의 그 복합 개념에 있는 애들은 요 PC를 만들 때, 본체를 만들 때 안에서 생성하고 끝날 때 삭제를 해주는 형태로 코딩이 돼요. 그리고 집합 개념에서는 안에서 생성하지 않고 밖에서 생성해서 유지만 하고, 여기서는 얘가 종료되더라도 여기서 CPU를 딜리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딩할 때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집합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고, 이런 포함 관계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다중도입니다. 다중도. 그래서 내가 모델링 할 때 하나만 유지할 수 있냐,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1대1, 1대 다, 다대 다. 나는 무기를 하나만 유지할 수 있냐,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냐. 근데 여러 개를 유지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자료 구조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료 구조를. 그래서 그냥 목록으로 유지해야 될지 뭘로 유지해야 될지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도가 복잡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면 학생을 모델링해야 되겠고 수강 교과를 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이고 이제 수강 교과는 C++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유지하고 싶으냐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를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학생을 통해서도 그 학생이 수강한 교과 정보를 접근해야 되겠고, 교과를 통해서도 그 교과를 수강한 학생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정보가 중복돼서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이 C++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강할 수가 있고, C++라는 프로그래밍 교과는 한 학기에 4분반씩 열리고, 또 그 4분반에는 40명, 30명의 학생 정보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을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모델링 해보고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 성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가 그냥 C++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는 또 DB를 쓰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DB 쓰지 않고 그냥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면은 또 많은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관계가 복잡할 때에는 여기다가 그 정보들을 유지하고 여기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별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겠고, 얘는 얘를 유지하고 얘도 얘를 유지하는 형태로 프로그램하게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얘기를 제가 교재에 조금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연관관계를 모델링할 때, 특히 다대다를 모델링할 때는 이렇게 관계 자체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으면은 복잡한 환경을 내가 생각해 보고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또 좋은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그 클래스관 관계, 그 객체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들은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상속 쪽으로 넘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초점을 둬서 설명드리고 싶고, 상속은 클래스관 관계를 맺어주는 거고 정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맺어준 상속 관계를 바꾸고 싶으면은 얘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객체 지향에는 상속과 관련해서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객체 지향 용어예요. C++에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객체 지향 개념이에요. 객체 지향. 그래서 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지향에서 다른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브 클래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상속이 서브 클래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A를 B가 상속해서 만들면 B는 요 A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자동으로 포함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와 행위를 활용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서브 클래싱이라고 하고 있고, 서브 타이핑은 여기에 있는 건 안 갖고 와. 안 갖고 오고 A의 모습만 똑같이 만드는 거야, B가. 그걸 서브 타이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다는 건 여기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어떤 리모컨이 있을 때 그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되겠죠. 퍼블릭 메소드들. 그 퍼블릭 메소드들을 B가 모두 가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서브 타이핑이라고 그래요. 근데 C++에서는 서브 타이핑만 하게끔 해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C++는 상속이라는 것만 있고, 이 상속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서브 클래싱이라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서브 클래싱. 그러면 서브 타이핑을 왜 설명드리냐? 우리가 객체 지향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서브 클래싱이 되더라도,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상속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싱이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서브 타이핑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B가 A의 서브 타입이면 요처럼 이렇게 상속해서 B가 있어요. 그러면 A가 필요한 어디 곳에든지 B를 갖다가 놔도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substitutability, 대체 가능성이 돼요.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대체 가능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돼야 객체 지향에서 제대로 된 다형성, 폴리모피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폴리모피즘이라는 거는 상위 타입 리모컨을 갖고 다양한 객체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펫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펫 밑에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이런 여러 애완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는 한 종류의 애완동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현재 정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펫을 상속받는 모든 애완동물은 여기에 전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값 타입이 아니라 반드시 참조 타입이나 포인터 타입을 써야 돼요. 포인터 타입을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상속은 서브 클래싱을 해주는 C++ 기능입니다. 다른 클래스가 정해 놓은 상태와 행위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거기에다가 추가만 하면 돼요. 추가만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그것만 상속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점은 상위 타입 리모컨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펫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펫 상위 타입을 받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 함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펫을 전달할 수가 있고, 이런 클래스는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 코드 중복을 없애주는 거죠. 만약에 상속으로 모델링 하지 않았으면 강아지를 받는 메소드 하나, 고양이를 받는 메소드 하나, 햄스터를 받는 메소드 하나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상속으로 모델링 했기 때문에 펫을 받는 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 전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중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없애주는 거죠.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없애주고, 또 클래스를 사용할 때, 객체를 사용할 때에도 코드 중복 없이 똑같은 부모면은 다 받아가지고 하나의 함수에서 다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개 변수로 다형성을 우리가 원하면은 포인터를 쓸 수 있지만, 같은 거면 뭘 쓴다? 참조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형성을 활용하는 함수는 그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객체를 받고 있고요. 다양한 다형성을 유지하는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참조가 아니라 포인터를 써요. 왜 참조를 쓰면 안 될까? 참조를 쓰면은, 참조는 어떻게 돼요? 참조는 한 번만 할당할 수가 있고, 참조한 것을 못 바꾸죠. 근데 멤버 변수로 다형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강아지도 유지하고 있다가 고양이도 유지하고, 강아지를 유지하더라도 한 강아지에서 다음 강아지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참조 변수를 쓰면은 못 바꿔요. 그래서 멤버 변수는 우리가 거의 참조로 멤버 변수를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고정되는 거니까. 멤버 변수가 참조 타입이 되면은 초기화된 상태로 고정이 돼 버려요. 다른 것을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상속할 때 우리가 상속 관계를 이즈의 관계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 왜 이즈의 관계냐? 상속을 할 때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상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펫을 만들어 놓고 펫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사람도 갖고 있네. 그래서 펫을 상속해서 사람을 정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뭘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람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럼 이상해지는 거지. 코드를 읽을 때 애완동물인데 사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읽을 때 어색한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야지만 상속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코드 읽을 때 문제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즈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dog is a pet,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is a 부모, 이 명제가 성립해야지만 우리가 상속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is a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다 상속하면 되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고무 오리 is a 오리, true예요, false예요? 고무 오리도 오리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어색하고, 나중에 가면 이런 개념도 있어요. 정사각형, 사각형이죠. 성립하죠. 근데 렉탱글을 만들고 스퀘어를 렉탱글을 이용해서 상속하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얘 둘이 특성이 달라요. 렉탱글은 사각형이지만 그 높이와 이 너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의 특성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스퀘어 is a rectangle은 맞는 거지만 상속 관계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재가 성립한다고 또 무조건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재가 성립 안 해. 그럼 상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가 성립해서 우리가 상속 관계로 코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이 있겠죠. 그럼 이 클래스 간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모든 관계들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부모, 자식, 형제, 조상, 후손. 그럼 다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영어로 보거나 이런 교재나 인터넷 보면은 부모, 자식이 아니라 뭐 파생, 기저, 서브, 슈퍼 여러 가지 용어들로 쓰이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가족 관계로 전체 어떤 관계든지 나타내면 돼요. 부모가 같은 클래스는 형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와 얘는 형제 클래스예요. 그렇죠? 얘의 부모는 펫이고 얘는 얘의 자식 클래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밑에 진돗개가 있으면 진돗개는 펫과 진돗개는 펫의 후손 클래스가 되는 거고 펫은 진돗개의 조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클래스 간 관계도를 우리가 그려가지고 도식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도식화할 때 쓰는 그 기법이 UML 다이어그램인 거죠. UML에서 제공해주는 관계도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사각형을 이용해가지고 클래스 이름, 멤버 변수, 메소드 여기다 나열해가지고 쓰고 상속 관계는 이런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 관계를 그려가지고 그 관계도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속 관계도를 우리가 그렸을 때 이제 객체들은 얘네들만 생성하는 게 바람직해요. 가장 단말에 있는 애들만. 단말에 있는 애들만. 얘도 생성하고 얘도 생성하면은 이상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펫 객체를 생성한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펫이 뭐예요? 강아지를 생성하면은 그건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애완동물 생성한다. 그럼 강아지야 고양이야. 햄스터야. 이상해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얘네들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클래스들이 아니라 맨 밑에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트리에서는 단말이라고 그러는데 자식이 없는 것들 얘네들만 객체를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왜 만드냐? 얘네들을 만들 때 편리한 공통된 요소를 위에다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얘네들을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동시에 받는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은 펫이라는 타입을 쓰는 거죠. 얘보다 위에 있으면 그 아이들을 모두 아울리는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을 만들 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얘네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어디 있어?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펫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펫 갖고. 그러니까 이 펫이 가리키는 거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햄스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햄스터인지 중요하지가 않아. 뭐에 의해서 결정돼? 내가 사용하는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에서 요 펫이라는 변수 갖고 할 수 있는 애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즉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모델링 하고자 하는 게 강아지는 멍멍하는 거고 고양이는 야옹하는 그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우리가 만드는 응용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강아지는 멍멍하고 울고 고양이는 야옹하고 우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펫을 만들고 캣, 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get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name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과 관련된 어떤 기능들은 고양이와 강아지에 안 만들어도 되죠. 애완동물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가져다가 다 쓰면 돼.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차별화되는 게 우리가 뭐야? 얘는 야옹이고 멍멍이야. 근데 야옹과 멍멍이니까 여기다가 뮤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여기에는 바크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void who라는 함수를 만들고 const pet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에서 결정돼요? 얘가 가리키는 객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결정돼요? 요거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얘를 갖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get name밖에 없어요. 뮤와 바크는 위에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하면은 상속하는 이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make sound라는 뭔가 만들고 공통된 메소드를 만들고 여기도 make sound를 재정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make sound는 야옹, 여기에 make sound는 멍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get name 말고 또 뭘 쓸 수 있어요? make sound를 활용해서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에서 결정돼요? 리모컨에 의해서. 근데 실제 실행되는 건 뭐에서 결정돼? 펫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리모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냐?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게 불러져서 멍멍이라고 출력될 거고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야옹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객체 지향에서 뭐가 돼요? 다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형성에서의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호출할 수 있는 건 리모컨에서 결정되고 실제 실행되는 건 리모컨이 타입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가리키는 객체가 뭐냐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완동물의 리모컨하고 고양이와 강아지의 리모컨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get name, make sound가 있으면 여기도 get name, make sound만 있어야 돼. 만약 여기에 그루밍 하는 메소드가 있다.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펫 리모컨으로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루밍을 부르고 싶으면 펫 리모컨을 뭘로 바꿔줘야 돼? 캣으로 바꿔줘야 돼.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럼 이런 게 있으면은 다양성 활용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응용에서는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싶으면은 부모 리모컨에 있는 메소드와 자식에 있는 메소드 수, 퍼블릭 메소드 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소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똑같아야 돼요. 뭐만 차이가 나요?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지만 실제 실행하면은 다르게 동작한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면은 밑에 다르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고 다르게 동작하는 게 있으니까 상속으로 모델링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르게 동작하더라도 그거를 동작시킬 때 사용하는 이름은 똑같고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펫에 그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객체 지향의 상속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출할 수 있는 거는 이 리모컨에서 결정되고 요거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건 고양이를 가리키냐 강아지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모컨이라는 건 값 타입은 아니에요. 값 타입은 아니라 포인터와 참조 타입이에요.
왜 포인터가 참조 타입이어야 되냐? 그거부터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값 타입 변수면은 펄스는 이렇게 네임과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은 펄스는 상속받았고 여기에다가 학번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펄슨 객체는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네임하고 에이지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학생 객체는 물려받은 네임과 에이지와 추가된 넘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값 타입의 객체면 크기가 요만하고 요만한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 늘 때가 있어요? 늘 때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객체 슬라이싱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객체를 부모 클래스 객체의 값 타입으로 대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 추가되어 있는 멤버 변수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부모 리모컨으로 이 다양성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뭘 이용해야 돼? 참조 타입이나 포인트 타입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객체 잘림 현상까지는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코드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보면은 이제 요 펫의 리모컨들이 있죠. 리모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getName은 여기에 추가되는 메소드가 아니야. 그냥 여기에만 있는 메소드야. 다양성이 필요한 메소드가 아니에요. 근데 makeSound는 여기에 있지만 실제 실행은 여기 걸 해야 돼. 그럼 다양성이 필요해. 그럼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요. 그럼 pet.makeSound를 번역하려고 하면 번역할 수가 있어요? makeSound를 불러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이걸 불러야 할지 이걸 불러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건 언제 알 수 있어? 실행 시간이 돼서 실제 전달되는 객체가 강아지면 요게 불러줘야 되는 거고, 전달되는 애가 고양이면 고양이께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원래 우리가 who라는 함수를 불러요.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이 호출문이 어떤 함수를 부를지는 컴파일러가 언제 다 결정할 수 있냐면은 컴파일 시간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코딩을 해놓는 거야. 저걸로 부르라고. 이거를 우리가 이른 시간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바인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함수 호출문하고 함수와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void foo 정의가 있겠죠. 그럼 요 호출문을 보면 컴파일러가 요걸 호출하라는 거구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이른 바인딩이라 그래요. 이른 바인딩. 근데 얘는 컴파일 시간에 안 되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실행 시간에 해야 돼요. 요거를 늦은 바인딩이라 그래요. late, early, dynamic, static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은 뭐가 필요해? 늦은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늦은 바인딩. 근데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복잡하겠죠. 간단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늦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게끔 컴파일러가 준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떤 함수들을 늦은 바인딩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해놔요. 왜냐하면 C++는 기본이 이른 바인딩이야. 모든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이른 바인딩을 해요. 그래서 늦은 바인딩을 하게끔
얘는 늦은 바인딩을 하는 애야 라고 알려줘야 돼.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붙이는 게 바로 버추얼입니다. 가상함수라고 그러는데 가상함수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늦은 바인딩이 가능한 거예요. 항상 늦은 바인딩 하는 건 아니고 늦은 바인딩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늦은 바인딩이 필요한 애들은 우리가 버추얼로 수식을 해줘야 돼. 버추얼로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에서는 상속의 클래스를 만들 때에 다양성이 필요한 늦은 바인딩이 필요한 애들은 버추얼로 수식해줘야 되겠고, 이 버추얼 개념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노트가 거의 한 장이 이 버추얼과 관련된 얘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버추얼이 뭔지는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클래스를 만들 때, 객체지향에서 상속에 있는 클래스를 만들 때 반드시 버추얼로 만들어야 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소멸자예요. 소멸자는 반드시 버추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 소멸자가 버추얼이 돼야 되냐? 그거는 다음에 한번 그 다음 장에 가서 아마 설명드릴 거 아니 뒤에 있나?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make 사운드를 이제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었어요. 근데 펫에는 코드를 넣을 게 없는 거야. 코드를 넣을 건 없는데 여기에 안 만들어주면은 리모컨에 여기 버튼이 안 만들어지니까 다양성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놔야 돼. 얘네들이 재정의하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때 쓰는 게 순수 가상함수예요. 이코르 0으로 수식해 준 거예요. 선언만 하는 건데 얘는 몸체를 안 만들겠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코르 0으로 수식해 줍니다. 얘를 뭐라 그래요? 순수 가상함수.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리모컨에 버튼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식들은 얘를 재정의 하라는 거지. 니네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이거 안 만들면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걔를 재정해 주면 돼요. 자기에 맞게끔. 만약에 내가 얘를 재정의 안 했어. 그럼 얘는 얘를 물려받죠. 그럼 얘를 물려받으면 순수 가상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객체를 만약 생성할 수 있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함수의 모습이 있는데 몸체는 없는 애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 가상함수를 갖고 있는 애는 추상 클래스가 돼요. 추상 클래스는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얘는 객체를 생성 못해. 펫은. 그러니까 펫은 객체를 생성 못하고 부모 클래스 역할만 하는 거고 참조와 포인터 타입을 통해서 다양성을 처리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만드는 건데 강아지도 안 만들었다. 그럼 강아지도 뭐가 돼?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의 하는 거고 가상함수를 재정의하게 되면은 버추를 여기다 수식 안 해도 얘도 자동 가상함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한테 얘는 재정의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뭘 써요? override라는 수식어를 또 붙여줍니다. 그럼 컴파일러한테 얘는 부모에 있는 가상함수를 재정의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격하게 재정의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얘를 없으면 이 함수가 똑같으면 재정의하는 걸로 취급되는데 뭔가 내가 실수했어. 여기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기다가 make sound인데 타이핑하다 보니까 s를 하나 더 붙였네. 그러면 이 함수 이름과 이 함수 이름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는 얘가 실수했다는 거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한 걸로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s를 붙이면서 여기다가 override 써주면은 문법 오류가 나요. 왜? 재정해야 되는 거니까 부모의 어떤 이름의 메소드가 있어야 돼. make sounds s가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override 붙여주면은 내가 뭔가 이름을 실수하든지 매개 변수를 실수해가지고 부모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는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하면은 여기에 버추얼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뒤에다가 오버라이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가 돼야 되고, 당연히 얘가 컨스트면 얘가 컨스트가 돼야 돼. 쟤는 컨스트, 얘 컨스트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오류나요? 재정의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컨스트 아닌 것들은 다중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다중정의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인 걸 재정의할 땐 컨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오버라이드 대신에 파이널을 쓸 수 있어요. 파이널. 파이널을 쓰면, 오버라이드 파이널 쓰면은 얘도 컴파일러 입장에서 똑같아요. 재정의하는 거예요. 위에 부모에 있는 거를 재정의하는 함수이구나. 근데 파이널하고 오버라이드가 뭐가 다를까? 파이널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끝이라는 거죠. 캣의 자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캣은, 그 자식은 얘를 재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아마 다음 챕터에 가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객체지향에서 상속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은 오늘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챕터랑 요 다음 챕터 가상함수 관련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